예, 안녕하세요. 경도 세시사 제10강 시작하겠습니다. 시로 말하면 제8수가 되겠고요. 제8수의 제목은 기곡제입니다. 곡식이 풍요롭게 풍년이 들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제사, 조선시대 때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였고요. 최초로는 작은 제사에서 시작해서 그걸 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중요하면 중사,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가장 큰 의례하면 대사. 그래서 소사에서 중사, 중사에서 대사로 변화 발전했던 기곡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곡제는 중앙정부에서 사직단에서 지내는 기곡대제가 있고요. 같은 시기에 각 지방에도 작은 사직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직단에서 그런 이제 기곡제를 지내는데, 이것은 대구 경산현에 위치한 사직단에서 사직단 기곡제를 지낸 노변 사직단 기곡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서울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저의 소개는 이거로 대신하고요. 예. 경도 세시사 제8수는 기곡제. 그래서 풍년을 빌다. 이렇게 잡았고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일, 음청, 복유년, 상신, 기곡, 체교천, 칠림, 태사, 회, 란로, 순막, 도민, 인가전. 그래서 원일 하면 이제 1월 1일이 되겠고요. 1월 1일 되겠고, 청은 흐릴 음에 맑을 청, 흐리고 맑은,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흐리고 맑은 것을 보고, 복은 기도하다, 점을 치다, 이런 뜻이고요. 유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라는 것은 풍요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하면 새해에 풍요로운 것, 해에 풍요로운 것. 그래서 풍년을 점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고요. 상신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서 12지가 있고, 또는 천간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할 때 그 신이 들어가 있는 날짜, 그 가운데 새해 첫날, 이 부분은 뒤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 첫 번째 오는 신일을 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신에 기곡제를 지내는데, 어디 가서 교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는 몸소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몸소 교천을 교제를 지낸다. 칠림은 임금님이 직접 가는 걸 칠림이라고 합니다. 칠림, 태사. 태사는 사직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직단에 가서 제사를 지낸 후에 회날로 하면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는 나는 임금이 다니는 길을 임금의 수레 이렇게 해서 난로하면 임금의 길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갔다 돌아오는 길로 돌아올 때 아픈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주로 이제 4월, 5월, 6월 달이 되니까 봄이 되면서 이제 병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순막 백성들의 도민하면 이제 도시민, 그러니까 한성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가전, 수레의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냅니다. 원일, 음청, 복유년, 상신, 기곡, 체교천, 칠림, 태사, 회, 난로, 순막, 도민, 인, 가전. 예전 이런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곡식이 흉년이냐 풍년이가 무지 중요했죠. 그래서 비라든지 여러 가지 날씨에 관한 그런 제사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곡제가 있습니다. 곡식의 풍년을 비는 제사. 그래서 1월 첫 번째 오는 신일에 기곡제를 지내고,
또 하지 이전에 그러니까 7월 한 10일에서 20일 되죠. 하지 이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사라고 부르는 기우제를 지내고, 이때 임금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멍석에 앉아서 뭐 기우제를 지냅니다. 근데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 올 때까지 지내거든요. 그리고 또 임금이 직접 하지 않을 때는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난 어르신, 그래서 그 어르신을 불러다가 이제 기우제를 지내거나 궁중에 있는 궁녀의 일부를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것은 비는 음양에서 음에 속하고 그 음에 속한 것이 궁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궁궐에 궁녀를 바깥에 보내서 하늘과 음이 만나서 비가 오는 것, 또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내는 것은 머리가 하늘이고 몸이 땅이라면 수염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염이 빗줄기죠.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빌기 위해서 수염이 길게 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청제는 뭐냐면 입추 이후에 계속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되면 태풍이 불면서 비가 오죠.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를 그치기 위해서 기청제를 지냅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곡식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국가 제사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기곡제는 어디서 지내느냐? 기곡제는 기년제 또는 풍년을 비는 기풍제라고도 불렀고요. 시기는 정월 첫째 달이죠. 첫째 달 가장 먼저 오는 신일, 그래서 상신일에 이것을 상신이라고 그랬죠. 상신에 제사를 지내는데, 조선 초에는 환구단 또는 환단이라고 부르는 데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유교적 의례와 사대부들의 중국식 사대주의가 강해지면서 감히 제후나라에서 환구단에 이러한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직단으로 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곡제의 대상은 하늘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신, 그걸 호천상제 또는 뭐 황천상제. 그래서 황천상제에게, 그러니까 천신이죠. 이렇게 천신에게 빕니다. 천신에게 빌고요. 등급은 소사에서, 이제 조선시대는 제사의 등급이, 예를 들어서 종묘 제례란이라고 해서 대사거든요. 대사, 중사, 소사가 있는데 처음에 소사였다가 중사로 등급이 올라갔고 승격이 되고, 조선 후기에 오면 대사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직단에서 기곡제를 지냅니다. 자, 열왕세시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날 임금은 사직단에 나아가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대제를 지낸다. 그래서 방식은 종묘 의례와 같다. 임금이 직접 제사를 올리지 못할 때는 대신들이 대신한다. 그걸 서팽이라고 합니다. 정조 임금은 재위 기간 24년 동안 매년 친양을 하였으니 더욱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정 신하들이 서팽을 하지 말아도 하였다.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고 농사를 중히 여김이 이같이 지극하였다. 그래서 조선 중기 숙종 때쯤 되면 중사가 되었지만 정조 임금 때 대사로 승격되었다. 정조 임금은 특히 왕실의 정통성을 무지 중시 여겼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면 하늘의 기운이 임금에게 오지 않아서 천명이 어긋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자, 기우제나 기곡제를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세시기에 보면 대가 친행, 그래서 대가는 이제 임금님의 수레를 말하니까 대가가 친히 가서 사직단에 기곡제를 지냈다. 근데 여기에 큰 대자로 쓰잖아요. 기곡대제. 그래서 백관들이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마치 태묘는 종묘를 부르는 겁니다. 태모의 의례와 같은 규모로 또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친양을 하지할 때 이거 뭐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옛날에는 중사였지만 그 정조임금 때 대사가 되었다. 승격을 해서 대사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 뭐 간치하면 상태, 우리가 중간치할 때 쓰는 거거든요. 상태. 그 다음에 위예는 임금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위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세시풍요에는 이렇게 시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경출, 단윤, 자구중, 그죠? 당춘, 선무, 권, 민농, 상신, 기곡, 친행제, 성내, 우금, 법, 조종. 그래서 구중궁궐, 구중궁궐로부터 자니까 구중궁궐로부터 단유는 붉을 단자에다가 유는 임금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윤하면 임금님이 친히 내린 어떤 명령인데 붉은 글씨로 쓰는 거죠. 붉은 글씨. 그래서 그걸 단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격을 갖는 임금님의 말씀, 단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중궁궐에 붉은 윤음을 이렇게 공경이 받들어서 봄을 맞아 백성들이 부지런히 농사짓기를 권하네, 권농이죠. 그리고 상신일에 풍년비는 제사를 몸소 지내니 성대한 예는 지금까지도 옛 조상님들이 하던 것을 본받네, 본받다는 뜻입니다. 법자가. 자, 이렇게 세시풍요에서는 시로 기곡제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곡제의 시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일, 음청, 복유년, 상신, 기곡, 체교천, 칠림, 태사, 회, 랄로, 순막도민, 인가전. 해서, 자, 아까 이 그 사직단이나 종묘나 성균관을 무지 높이고 격상해서 사직단은 태사라고 부르고 종묘는 태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성균관은 태학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3태 시설이 있었던 거죠. 태사, 태묘, 태학. 자, 이렇게 해서 시에는 주로 태사나 태묘나 태학이라고 나오면 사직단, 종묘, 성균관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 수 보게 되면, 자, 원일은 1월 1일을 말합니다. 원단, 이런 식으로. 원일. 그 다음에 음과 청은 흐리고 맑은 것. 그러니까 1월 1일 날에 흐린 날인지, 1월 1일이 맑은 날인지, 그러니까 맑은 날은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원일, 음청. 그 다음에 복은 빌다, 점을 치다. 그리고 유년은 풍년, 그러니까 풍년을 치다. 그래서 설날에 흐리고 맑은 것을 가지고 풍년을 점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수입니다. 자, 상신, 기곡. 그러니까 상신일에 기곡제를 지내는데 여기는 이제 부사라고 그랬죠. 몸소, 친히, 몸체자니까 친히. 한자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자, 그리고 교천은 군주가 친히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교천이라고 합니다. 교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기곡제나 기우제는 궁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궁 밖으로 나가서 농지가 있는 평지에서, 그래서 그걸 교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군주가 친히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교천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신일은 60갑자, 그러니까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겹치면 총 6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신자가 들어가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년, 신묘년, 신사년, 신미년, 신유년, 신해년. 똑같이 신축월, 신묘월, 신사월, 신미월, 신유월, 신해월. 그리고 일시도 신축일, 신묘일, 신사일, 신미일, 신유일, 신해일. 그런데 한 달이 30일로 돼 있죠. 작은 달은 29일, 큰 달은 30일로 돼 있으니까 이게 10일 단위로 되기 때문에 한 달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삼순, 그러니까 초순, 중순,
하순에서 각 하나씩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월에는 3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신일을 초신일,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온 신일을 중신일,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신일을 종신이라고 하니까 초신일이 12개, 중신일이 12개, 종신일이 12개가 있죠. 그러니까 총 36개에다가 5일, 365일이니까 5일 단위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나 37개 정도 또는 마이너스 하나가 돼서 35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6개를 전후해서 첫 번째, 그 해에 첫 번째 오는 신일을 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상신일. 그리고 이날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게 상신이 중요하냐? 이 신이 이렇게 오행으로는 금인데, 요 금은 풍년을 뜻하는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이 물을 살려줘요. 금생수에서. 그래서 이 수는 기우제와 같이 농사의 가장 중요한, 농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신일날 기국제를 지내게 됩니다. 자, 삼수입니다. 칠림태사. 자, 그래서 사직단에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고 회 돌아오는, 그리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타는 수레, 그러니까 군주가 가서 사직단에 가서 기곡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 그 이제 난로가 되겠죠. 그 난로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 순, 우리가 순은 이제 물어보다 이런 뜻이고요. 막은 병들다, 앓다 이런 뜻입니다. 앓다 이렇게 막.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병을 뜻하는 것만 아닙니다. 좀 더 보편적으로 백성들의 여러 고통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도민은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 도성에 사는 백성들의 고통을 듣기 위해서 술의 앞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임금님이 백성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것들, 언로 또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그 여론이라고 하죠. 여론, 가마여자에 써서 가마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 여론을 듣는 직접 정치의 한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상소문을 써서 임금님 수레 앞에 가서 이걸 바치게 되면 이걸 가전상소라고 부르고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 임금님이 가는 길목에 언덕이나 나무나 높은 데 가서 꽹과를 칩니다. 그러면 임금이 불러서 그 고통을 들으죠. 그게 순막이고요. 또는 백성들이 그 꽹과를 친 데서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론 정치인데, 이제 정조 임금 때 특히 여론 정치를 많이 하셨거든요. 격쟁이나 가전상소, 그 모습을 그대로 이 기곡대제에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8수 기곡제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했던 1수부터 8수까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수 진하래, 그렇죠? 조정이품, 문안회, 금일국문, 진조계, 오왕매철, 원정하, 유모흠숭, 성덕내. 해석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수는 병탕이라서 떡국, 그래서 동자반의 기적장, 그죠? 신흥, 관질, 배야낭, 건홍굴지, 과첨치, 호돈, 신년, 끽, 병탕. 그래서 이것도 해석은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수는 척사, 그래서 쌍투, 대척, 사저포, 그죠? 이팔성, 전, 공극도, 옥지섬섬, 염삼옥, 호로, 환독, 중수. 그래서 윷놀이 이것도 번역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제4수는 널뛰기입니다. 널뛰기. 그래서 속침, 경승, 화판요. 그죠? 운손, 월자, 섭, 은교, 차휭, 폐해, 빈수수, 수견, 랑내, 하, 입교. 그래서 이것은 널뛰기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거고요. 제5수는
문안을 드리는 여자 하인 문안비입니다. 5533 협로간 여가상문 차환 과홍 투록 신장속 고위행인 고면한에서 문안비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제6수는 머리카락 태우기에서 질랄병,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온병, 그죠? 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태우는 그런 것이 제6수입니다. 대가조일 각유두, 그죠? 그 다음에 경쇠, 그 다음에 염중, 타발수, 소득, 일련, 제액, 신, 문전, 북어, 수동류, 이렇게. 자, 이게 이제 6수였고, 7수가 신발 숨기기, 신숨기. 그래서, 한 해에 재수가 없다고 보는 야광기를 쫓아내기 위한 풍습. 그래서 야광기는 서울에 사는 아주 특별한 귀신이고, 몸이 되게 홀쭉한 그런 귀신이다. 그래서 옥리신신, 환비아, 장해구진, 지첩다. 그죠? 그리고 여기 요게 이제 채사자입니다. 사륜, 그다음에 증본, 선방위. 그래서 이 채에 구멍이 많고 그다음에 떡시루에 구멍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일단 야광기가 오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도시, 그다음에 중소, 강, 청마, 그래서 열척. 그래서 야광기를 아주 수척한 악귀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채나 그 시루로 일단 문 앞에다 걸어서 막고 그리고 신발을 감추는 모습이 여기에 표현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했던 마지막 기곡제 원일 음청 복유년 상신 기곡 체교천 칠림 태사 회랄로 순막 도민 인가전 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도 세시사 제8수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를 마치고 다음 제9수는 이제 종묘 제례입니다. 서울에 있는 태묘라고 부르는 종묘에서 종묘 제례하는 모습을 시로 표현한 제9수 종묘 제례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경도 세시사 제8수 기곡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